자,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 오늘 6주차 시작하죠. 자, 오늘도 자신이 분석한 내용 중에서 좀 같이 얘기해 볼 부분만,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달림부터 해보죠. 달림께 5월 1일에 올렸어요. 네, 희희님하고, 맞아요. 그쵸? 네, 스텔라님, 스텔라님, 그리고 바닥님. 네, 바닥님. 네. 자, 네, 같이 얘기할 부분만 해봅시다. 희희님부터. 다른 분들도 좀 같이 한번, 네, 밴드 들어가시면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그래요. 자, 먼저, 희희님부터 같이 얘기할 거. 네네, 이게 굳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네, 누다심 상담에서 제가 기타로 분류를 했는데, 누다심 센터의 상담은 한마디로 다른 센터는 어떤지 모르겠고, 난 존나 내 길을 간다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각자만의 색깔이 뚜렷하다? 이런 음.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각자의 길이 있다. 아니면 센터에 그 길이 있다. 방향이 뚜렷하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게요. 아니면, 자, 이거는 네. 좀 어떻게 좀 한번 표현을 좀 해볼까요? 우리 센터가 좀, 독특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혹시, 이걸 좀 만약에 항목으로 넣는다면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음, 확고한 방향의 확고? 그런 건가? 확고한 방향? 다른 센터랑 좀 다르다는 느낌인 거죠? 아, 차별성. 차별성? 차별, 그러면 차별적 접근? 차별적 접근. 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를 기타 항목에 차별적 접근이라고, 네, 요거를 그럼 차별적 접근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 건데, 네, 노다심 상담자에 대한 특징인데, 네, 상담자는 권위적이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실수가 잦고, 감정적이고, 부족한 평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나의 밑바닥이 드러내도록 자극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네, 동반자 역할에 약간 이제 친밀한, 약간 친구?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네. 뭐, 또 관리자의 역할에 약간 조건적 존중?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주권적 존중이라고 봤어요? 그 글을 보면은, 어, 뭐, 화를 내는데도, 그러니까 싫어하지만 또 그렇게 관계한다. 약간 이런 맥락이거든요. 싫어하지만, 4번인데, 음. 음, 근데 여기서 아, 주권적 존중이나 관리자 역할은 이거는 좀 동반자랑 좀 달리 좀 지시적이고 교사가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 그렇구나. 저도 너무 많이 생각을 많이 했나. 동반자 역할이 낫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읽긴 했는데, 읽다 보니까는 조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동반자 음, 역할이 더 음. 가까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 그래 동반자 역할로 합시다. 또 그다음 어떤 게 있나요? 희희님에서? 마지막으로 그 5번의 변화 내용에서 네. 그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면, 아, 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쩌겠어.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가 느낌으로는 그냥 명확하게 단어로 하면 뭐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네. 건데 또 전반적 내용을 봤을 땐 약간 일상이 회복된 듯한 느낌의 음. 글이어가지고 네, 여기 좀 불안감 조절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감정의 감정의 조절. 조절로 네네 갑시다. 네. 그렇게 하면 희희님은 끝났어요. 네, 자 좋습니다. 희희님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텔라님. 네. 스텔라님은 4번에서 무다심 상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것도 조금 헷갈렸던 게 집단 전체 흘러가는데 많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내담자가 통찰하거나 바꿔서 새롭게 시도할 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저는 약간 관리자 역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 이거는 관리자 쪽에 네, 가깝게. 맞아요. 네네, 관리자 역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그 현실 개입, 내담자들의, 이것도 4번인데요. 네, 내담자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개인적인 연락으로 챙겨주는 세심함과 따뜻함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게 현실의 개입인 건지, 현실 개입, 적극적, 현실 개입, 현실의 개입에 적극적 개입, 현실 개입 아니에요, 현실 개입. 현실의 개입? 그래요. 근데 현실의 개입. 잠깐만. 상담 개인적인 이외의 음, 시간에 이걸 이거는 상담자가 연락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럼 이게 즉각적 소통, 맞춤형 상담? 네, 거기에 더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좀 헷갈려요. 그렇죠. 즉각적 소통을 얘기한, 그래, 개인적인 연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음, 맞춤형 상담이 맞춤형 좀 상담. 맞을 것 같아요. 맞춤형, 맞춤형 상담의 즉각적 소통인 거죠. 네, 네. 음,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지막에 변화의 이유에서, 네, 밴드에 후기 올리는 것을 통해 집단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함으로써 내 네.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하게 되고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밴드를 사용하니까 음, 이것도 맞춤형 상담? 저는 형식의 유연성을 네, 썼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합시다. 그 밴드나 블로그는 이제 맞춤형 상담으로 네. 그렇게 갑시다. 음. 네. 자, 그 다음 바닥님. 네. 바닥님으로 넘어가면은 루다심 상담에서 냉철하고 가감이 없습니다. 공감보다는 직면이고 아프지만 따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루다심 상담에서 찾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느낌은 동반자 역할인 것 같은데 또 냉철하고 가감이 없다, 아프다, 뭐 직면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관리자 역할 같기도 하고 해서 아이고. 이 3번은 맞네. 동반자 3번. 역할 아니면 관리자 역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3번이구나. 고통의 예, 직면? 예, 고통의 직면. 음, 저도 그런 식으로 적었는데, 이런 건 그래요. 다. 고통의 직면으로, 네, 합시다. 네. 그리고, 누다심 아니, 상담자에서, 네, 상담자가 수풀림이네요. 네, 그럼 그렇죠. 고통의 직면 아니면 적극적 소극적이지. 음, 그래. 그러네.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하는 마인드가 기존 상담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구조고 위험함을 감수하고 내담자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게 동반자 역할의 존재의 수용? 네네. 동반자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좀 구분할까요? 네, 왜냐하면 차별적 조건을 우리가 넣기로 했잖아. 예. 그러면 이 기존 상담 시스템이 이 얘기 그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앞에 거는 차별적 조건으로 넣고 네네, 뒤에 거는 동반자 역할로 갑시다. 네. 잠깐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담자와 함께하는 마인드가 기존 상담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 이게 차별적 접근. 어, 이게 어떤 위험함을 감수하는 건지를 좀 수풀님이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근데 좀 동반자 역할에 가까울 것 같은 네,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예.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요. 자, 또 그리고, 요거 5번의 변화의 내용에서 네. 밑에 부분에 근무하며 쓰는 보고서의 용량이 확 줄고 일도 빨리 끝냅니다. 일단 일상의 회복인 것 같은데, 자르려면 자르겠지라는 마인드로 네네. 편안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회복, 네. 행복. 일상의 이죠.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의 이유에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탈을 벗고 찌질하고 못나도 괜찮다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다르고 살고 있지 않다는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의 변화에 보편성 확인 아니면은 고통의 직면에 고통의 보편성. 관점 변화? 저도. 네. 네, 관점 변화. 근데 그 앞에 건, 달린 그 앞에 건 뭐야? 왜? 그 변화 이후에 앞에 거는, 집단 변행. 어, 힘든 마음에 수풀님과 개인 상담을 하면서 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이제 변화의 이유에서요. 네네. 그래서 개인을 하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을 얘기할 힘이 생겼대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의 이유에서 집단을 병행하면서 한 거니까는 집단의 병행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 집단과 개인의 병행. 근데 그래, 맞아. 이게 시행착오 맥락상, 연습. 맥락상 그런데 그 집단이란 얘기가 나와요? 저기? 그냥 집단을 그냥 했을 때는 못했고 개인을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집단의 병행이 아니라 사실 개인의 병행인 거예요. 집단을 하다가 개인을 병행하면서 이제 그때는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이 생겼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병행은 아니고 사실 개인의 집단을 하면서 개인의 병행인데 이거 그냥 집단의 병행으로 합시다. 어차피 이 집단의 병행이라는 게 집단을 하거나 개인을 하거나 뭐 뭘 하든지 같이 한다는 거니까. 네네네 병행을 했다는 그래, 이건 거니까. 집단의 병행으로 가고. 왜냐면 이제 저희 센터가 어쨌든 다른 센터들은 주로 개인을 위주로 하는데 이제 집단이 특징인 거니까 순서는 뭐 상관없이. 그럼 그 다음 것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거는 네. 그러네. 그 개인 상담을 통해 신뢰감이 쌓여 있었고 집단원들이 붙잡아 주니까 그들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감정을 직면시키고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보게 되었다. 였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 경험 집단원과의 현실 관계가 그 변화의 이유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고통을 직면하면서 내가 어쨌든 말이 감정을 직면시키고 피하지 않으면서 내 모습을 봤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상담도 그렇지만 집단원들이 붙잡아 주니까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서 내가 또 직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헷갈렸어요. 그 관계적 경험의 교정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관계에서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피하지 않고.
감정을 직면시키고 하지 그래서 관계적 경험이라고 않는데, 썼을 것 같아요, 전. 관계적 경험. 예, 그 관계에서 교정적 경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해본 것 자체가. 근데 또 공동체 경험으로 말해도 되긴 하겠네요. 그러게. 네. 그러면 앞에 거는 공동체 경험이라고 하고, 네. 그 뒤에 거를, 아, 뒤에, 그 관계적 경험으로요? 그렇게 좀 구분합시다. 네네.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음. 뒤에 그래서 앞에 거는 개인 상담을 통해 신뢰감이 쌓여 있었고 집단원들이 붙잡아 주니 이걸 공동체 경험으로 하고 네. 끝까지 남아있는 감정을 직면시키고 요거는 관계 재경험으로. 예. 음. 됐죠? 달님? 네네, 끝났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동구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동구님 거는 그린님이죠. 바로 위에 거. 그린님, 네, 현민님, 알맹님. 네, 네.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린님은 이제 5번에서 네, 제가 이제 그 밑에 네모가로 쳐놓은 내용이 관계 회복인지 감정 조절인지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헷갈려서 일단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의 첫 번째. 불안이 높아서 올라오면 퍼붓는 편이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였다는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철새님이 상담을 하셨으니까 이게 현실 관계에도 영향이 있었으면 감정 조절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이제 이런 본인을 알게 됐으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해서 관계 회복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될 것 음, 같았거든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면 그냥 관계 회복의 자기 객관화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은 했었거든요, 혼자. 근데 이게 그 자기 객관화가 이게 관계 네. 회복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관계 회복 맥락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회복? 아니 일상의 회복은 감정 조절이 날까요? 안 땡겼어. 네.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은 좀 이게 관계와 무관하게 내 삶이 편해졌다는 거고, 네네. 관계 회복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이나 이런 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고, 근데 네. 여기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원래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조절을 그걸 하게 됐다고요? 인식했다고. 그렇죠. 음. 그럼 감정 조절로 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요. 감정의 네. 조절로 갑시다. 근데, 동근이 앞에 거는 그냥 그 네. 3번 누다심 상담과 누다심 상담자, 이거는 두 개를 그냥 같이 계속 쓰는 거예요? 저 뭔지 이해 못했어요. 뭐라고요? 그리님 거 앞에는 두 개를 계속 썼는데 관계의 쟁여건 고통의 직면 앞에 거. 아, 네. 이거 두 개 다 되는 것 같아서 썼어요. 그걸 또 안에서 혹시 구분했어야 되나요? 이거 두 개씩 쓰지 말고 그냥 그 하나만 좀 하나로 할까요? 하나로 좀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여기 네, 그 글에서는 여기 제가 가로쳐놓고 일을 옆에 가로쳐놓고 고통을이라고 물음표를 써놨잖아요. 네네. 이게 고통이 만약에 아니면은 그냥 관계적 경험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을이라는 게 사실 근데 언급된 게 없어, 아, 앞에서. 일을이라고 그냥 음, 썼어? 음. 그래서 아, 이게 고통일까 해서 이거를 물어보고 이제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고통일 것 같아서 그냥 추측은 한 건데 이게 아니라면은, 근데 이게, 이게 관계 네네. 재경험은 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잘 견디고 나갈지, 하는 걸 배웠다. 배울 수 관계. 있다. 관계 재경험? 음, 그럼 네. 동구님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통을 어떻게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을까 하면은 좀 고통의 직면이 이게 좀 포커스가 그쪽으로 갔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이제 그냥 관계 속에서 잘 견디고 함께 나갈지라면 이제 관계적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 그린님, 그러니까 이 상담에서 철새님이 직접 고통을 직면시킨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관계 재경험으로 갑시다.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음. 그리고 그 밑에 누다심 상담자. 네. 그거는 직접적 관계 관리자 역할 구분해서 앞에 거는 네. 내담자와 함께 갈등하고 이거는 그게 직접적 관계이고요. 그 뒤에 거 좀 떼서 관리자 역할로 네.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 변화 내용 두 번째 그것도 네, 그것도 바꿀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낄 때마다가 이제 고통 직면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집단 병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좋아요. 또 그럼 마지막에 5번에서도 도움받은 내용에서, 네. 이게 상담을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게 이제 집단에서 상대의 마음일지 실제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일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게 관계 회복이라고 제가 이걸 카테고리화 해도 될까요? 음, 여기서 어떤 상대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그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예, 맥락상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하는 수준을 맞추고 살았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냥 관계 회복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수플림 들어왔죠. 지금 그린님 거 하고 있어, 수플림. 그 동구님이 올린 거 그린님 첫 거. 번째, 5번. 음. 네, 오케이. 자, 그다음 변화 이유. 네. 수- 음, 이게 앞에 집단 병행이랑 고통 직면은 명확한데 네. 이제 그님 이제 관점 변화에서 여기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제 좀 관점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때문에 그린님이 이제 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써서 관점이 바뀐 걸까? 아니면 애인과의 갈등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관점 변화로 써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빼도 될까요? 그 뒤에 거는 관점 변화라고 갑시다. 네. 그러면은 됐어요. 저는 그 그린님은 끝이에요. 그 앞에 거는 집단의 병행. 예, 집단에서 이게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감정 네. 조절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네, 집단 병행이랑 고통 직면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현미님 거. 네. 3번은 이해되고요. 그 4번에서 누단심 상담자 특징에서 네. 어 저는 이게 개인 번호를 상담자가 알려줬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이게 네. 맞춤형 상담에서 즉각적 소통이라고 그러니까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센터가 이게 개인 번호를 알려주는 게 좀 특징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기타에 어떻게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안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담자가 먼저 번호를 알려줘서 알려주는 그런, 네. 걸 기타에 추가해서 어떤 내용으로 추가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맞춤형 상담의 즉각적 소통으로 해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뭐 이제 네, 기타에 딱 넣기에는 앞에 좀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 음. 음. 그리고 다음에도, 바로 다음 거, 네. 헌신적이다. 상담자는 힘들면 연락하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상담비를 깎아준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현실 개입으로 해서 일상 공유로 해서 그 현실 개입이라고 범주화해도 될까요? 헌신적인 게요? 그러니까 힘들면 연락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헌신적이다. 그 이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힘들면 연락하라고 하고 돈 없으면 상담비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밴드에 글 남기면 읽어준다.
이런 내용들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 맞춤형 상담 일상교육 아니에요? 음, 내담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거? 맞춰준다. 음. 돈 없는 것도 그 내담자가 돈이 없으면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 네, 물론 맞춤 이거는, 상담이 더 그래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춤형 상담으로 가고, 네, 근데, 그 뒤에 거를 좀 동구님이 얘기한 대로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 걸 뭐라고 할까요? 그 인간적 관계 말씀이세요? 네네. 내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정을 주는 상담자는 아, 이것도 이거를, 그러면은 아, 이것도 좀 아까 그 한 것처럼 그 약간 저희 센터의 특징? 동반자 역할, 이거? 네, 동반자 역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뒤에 거는 동반자 네, 역할로 갑시다. 네, 그럼 4번은 끝났죠? 밑에 건 그냥 공동체 경험인 거죠? 네, 음흠. 맞아요. 함께 하지 않는 시간에도 느낌이 든다. 공동체 경험 맞고요. 네. 현미님은 이 다음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5번 같은 경우도 뭐 음, 얘기 없다. 네, 그냥 집단 적응하는 게 고통스럽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었고요. 6번도,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적었어요.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네. 알맹님 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그럼 7번? 현미님 7번이요? 지금 7번, 7번 얘기한 거예요? 7번? 아니요, 아니요. 7번은 그냥 제가 이거를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범주화 하는 건 없고 그냥 자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걸 요약해서 적어만 놨어요. 음, 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알맹님. 네. 이 3번에 네. 개개인 어려움 해결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집중하지만 관계를 통해 같이 버티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저기 상담의 특징에서 뭘로 개념화해야 될지 저는 되게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를 관계적 경험의 측면으로 봐도 되나 아니면 관점 변화로 봐야 되나 헷갈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관계 재경험으로 해도 되나요? 음, 음. 이게, 네, 관계 예. 재경험에 좀 더 가까워요.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면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우리 초반에 이야기한 거 가지고 보면은, 네. 네, 관계를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버티는 거. 네네. 그걸로써 이제 관계를 좀 다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갑시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게 집단 병행과 관점 변화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5번에서 이 집단 병행은 집단을 하면서라고 해서 집단 병행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들이 이게 관점의 변화의 맥락인 걸까 아니면 감정 조절의 맥락인 걸까 좀 헷갈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맹님이 이제 감정을 더 표현하게 됐는지 이제 수플님한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느끼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될 게 없어도 조금 더 표현을 하게 됐는지, 만약에 표현을 더 하게 됐다면 감정 조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시 한 번만요. 어디?
알맹님 5번에서요. 첫 번째, 이게 이 가로, 밑에 네모 가로에 있는 내용이 관점의 변화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감정 조절해서 감정을 더 표현하게 된 변화로 얘기해도 될지. 네. 근데 이 부분이 변화를 한, 도움을 받은 부분은 아닌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나는 이랬었다지. 그래서 달리면 지금 그래서 이거는 관점 변화? 넘어가고, 그냥 이거는 집단 병행만요? 넘어가. 다음에 그런 나를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소외감이 관점의 좀 변화라고 감정 해소됐다. 어? 소외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 거니까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에 가깝다. 저도 아니면 그 알맹님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내용은 그 관점 변화나 관계 재경험에 관계 가까울 것 재경험. 같아요. 이제 관계 재경험. 네. 그래요. 관계 재경험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동생이니까. 네네. 그리고 밑에 그 관계 회복 밑에 그 내용 세 개는 그 중복되는 거 다 관계 회복으로 가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맨 마지막 전에 네. 이 내용이 감정 조절에 어울릴지 관계 회복에 어울릴지 또 헷갈립니다. 그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넘겨짚어서 상대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그걸 공감하는 말을 했는데 집단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완전 달라서 놀랄 때가 많았다. 바로 공감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더 이해가 잘 되고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건데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추측이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관계 회복은. 저는 관점이 변화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요? 관점 변화요. 네. 네. 관점 변화. 자신이 타인의 마음을 알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한 거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관점의 변화. 밑에 것도 관점의 변화죠? 동구님? 네, 맞아요. 예. 그럼 관점의 변화가 알맹님은 두 관점의 개는 변화가 대부분이야. 그런 관점의 것 변화가 같아요. 맞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리고 6번은 없고요. 7번도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내용들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7번도.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흥님 거 합시다. 흥님은 루피님, 두유님, 그리고 누구야? 봄날. 네. 네. 자, 그래요. 좀 애매한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같이 얘기합시다. 루피님 4번의 관리자 역할이랑 현실의 개입이요. 현실의 개입. 네. 그리고 5번의 관계의 회복 이 부분. 이분은 집단에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이 친구들이 집단원인들일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
공동체 경험. 집단원 드릴 거예요. 네. 공동체 경험, 그러면. 네.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상의 회복일까요? 이게 친구 관계의 부분이 나왔으니까 관계의복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6번에 나의 최악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관계해주는 집단원들과 상담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관계 재경험. 네. 그럼 끝이에요. 두유님. 네. 두유님은 4번에 누나심 센터의 상담자들이 개성이 강하고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좀 다르긴 한데 차별적 접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맞아요. 느낌. 그래. 누나심 센터 상담자들. 개성. 근데 이게 다른 센터랑 비교한 게 나왔어요? 그냥 부타심 센터의 상담자들은. 상담자들은이라는 주어 자체가 이미 비교를 내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상냥하거나 스타일. 편한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요거를 차별적 접근으로? 오케이. 차별적 접근으로 갑시다. 그럼 두유님 거 다 한 거죠? 끝났어요. 네. 봄날님 거. 봄날님 거 읽으면서 이분이 동구님이랑 진짜 끈끈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요. 동구님 멋져. 봄날님, 동구님, 집단 같이 했을 때 계속 할까 싶었는데. 도망갔잖아요. 봄날님은 인터폴이야? 어떻게든 도망간 내 남자 전문이. 아이. 중간에 물음표 하나 있는데, 형님? 4번에 네네. 누다심 센터가 내담자에 대한 누다심 센터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담자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뭐 이렇게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센터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그런 스터디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긴 그래. 했는데 뭘 보고 근데 이분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쵸. 센터에 그런 거에. 그 자료 많은 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상세한 정보? 그 작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다. 이게 이 봄날님이 뭐 블로그나 SNS에 뭐 이제 우리 센터에서 상담자들이랑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공동체, 뭐 운동 모임, 이제 이런 걸 좀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공동체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 그럼 뭐 차별적 접근 아니야,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바로 밑에요. 네. 스스로 왜 상담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뚜렷한 목적이 있대요. 네. 이거 동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담자 인터뷰를 보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다음에 만약에 또 힘들어서 연락이 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상담 종결했어요? 예, 종결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힘들면 또 연락해서 상담하기로 했어요. 대박. 저 평생 하는 것처럼 봤는데.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얼마든지 힘들면 다시 연락해도 된다는 걸로도 이미 좀 의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요거는, 네, 상세한 정보라고 합시다. 왜냐면은 스스로 왜 상담자가 되고 싶었는지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아는 거잖아. 네. 신기하네요. 음. 자, 그래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리고 6번에서요. 네. 감정의 조절. 음, 네. 근데 이거를 이분이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동구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고? 네. 음, 어, 우울함 자체를 느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약간 부적절해하고 이렇게 어, 죄책감 느끼고 이런 게 심했었는데 그냥 우울하게 살자고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어, 없앨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뭔가 우울감을 느꼈을 때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동구님이, 좋은 걸 하라고. 차라리 기분 아, 좋은 걸 하라고 그때. 약간 일상의 회복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쵸. 행복 뭐 이런 거네요. 일상의 회복. 일상이 분명하게 얘기가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음, 감정 조절도 되고 일상의 회복도 그러니까 그걸 일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추측이 들어가니까 감정 조절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감정 조절. 네. 음. 네. 네, 자, 그러면은 다 되셨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우리 좀 그냥 좀 편하게 몇 가지 좀 주제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 10분, 15분 정도만. 일단 지금 일어난 작업 자체가 우리가 일단 지금 내담자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 우리는 지금 상담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각자 한 명씩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담의 목표? 이거를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상담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의 목표가 각자는 좀 어떻게 잡는지. 여기 경험대로 분석 풀에서 찾아서 얘기하면 되나요? 상담 목표 이런 거는? 아니,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요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상담의 뭐 방향? 음. 좀 이런 거를 얘기해 봅시다. 일단 상담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계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뭘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관계를 기반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립이나 독립인 것 같아요. 자립이나 독립은 상담의 방향이라고? 네. 제 목표가 이 사람이 밖에서 살아가는 거. 자기 삶을 잘 살도록. 네.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자립이나 독립, 자기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형님이 뭐 구체적인 거, 뭐 잔소리, 지시, 아니면 뭐 설명, 해석, 뭐 등등. 뭐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오늘 다 결정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 봅시다. 상담에서 뭘 하고 계시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저는 일단 상담에서 당연히 뭐 오시는 분들마다
조금 방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상담에 대한 경계가 많고, 심리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의지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만약에 병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심리적으로 아까 저도 그거 뭐 동구님이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내가 우울한데 우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오히려 그런 감정 속에서 그게 어렵지 않게 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전문가처럼 느끼시니까 그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괜찮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거 느껴도 괜찮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어쨌든 그 불안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이렇게 좀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일단 부정적인 감정을 좀 마주하는 걸 같이 하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병원도 좀 가보려고 하고 자기 상태도 좀 인지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안내. 내담자 상태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해주고 네, 필요한 걸 네, 좀 안내를 해주고 네네네. 저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의지도 저는 하게 해주고 좀 그렇게 개인 상담하면 그리고 또 저희가 집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집단 하다가 보통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집단이랑 개인 상담과 병행을 할 때는 이제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에 보통 개인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좀 갈등을 다르게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음, 자기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상대방 것도 좀 바라보게, 뭐라 해야죠? 갈등 속에서 어쨌든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걔를 좀 지지해주고, 그러면은 달님은 집단에서는 갈등을 경험하고 이런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상대하고 갈등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불편한 감정.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불편한 것들을 많이 뭐 되게 예민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게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불안해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같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또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본인 삶하고 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해석해주고. 네, 안내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달님이 추구하는 상담의 방향은 주로 어떤 거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상담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요? 음. 길잡이? 약간 뭐 길잡이? 뭐에 대한 길잡이? 예시가 없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내담자가 길잡이. 선생님 저 상담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죠. 마음의 뭘 힘을 위해서? 기르고, 현실에서 살기 위해서요. 저는 좀, 뭐지? 약간 프로그램도 어스 같은 것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뭐, 그 정신질환, 조현병 가족으로서 정신질환 가족분들 만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현실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크거든요. 현실에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걸 도와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오케이. 같이 좀. 그래. 자, 그래. 동구님도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저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요. 상담할 때. 고통도 주고. 근데 저는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좀, 물론 상담하는 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갈등은 조금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이슈나 이 맥락에서 갈등이 조금 벌어지는 게 전제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겪게 해요. 이게 저와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그분이 가진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든 좀 문제를 겪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상담에서도 다루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되게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도 되게 불완전한 거고, 그 사람이 사는 그 삶도 되게 불완전한 거고, 그런데 이제 불완전하지만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쪽으로 조금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잘하려고 했던 게 크기도 했고, 이게 뭐 저 사람이 가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몰두했었는데, 좀 저도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좀 상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구님이 하는 거는 갈등도 좀 상담자랑 겪게 하고, 네, 그 사람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 또한 좀 경험하게 하고. 근데 그 강도는 좀 이거를 막 그 강도에 대해서는 좀 각자의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험을 했어. 상담자랑 네. 갈등을 경험을 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좀 예전에 화를 많이 냈다면 요새는 좀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요. 이런 거다라고 좀 이렇게 타일러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너가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좀 이렇게 들이밀었다면 요새 들어서는 좀 많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설득이 안 돼 지금? 옛날보다 힘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빠지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당근과 채찍 준다며. 당근은 언제 줘?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가 이렇게 문제에 부딪힌 것 자체는 이제 잘한 거다. 잘한 거다. 문제를 부딪히기 전에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걸 겪은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좀 더 깊은 어려움을 겪을 그 각오를 하니까.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제 상담의 궁극적인 건, 저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좀 공동체적인 부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여기 밖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공동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니까 계속 일을 열심히 잘해서 여기 회사를 해서 잘 자리를 잡아서 공동체를 어떻게 좀 지원하는 그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계속 정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수플님 얘기하기 전에 흥님 아까 상담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거 네. 좀 더 얘기 좀 해볼까요? 하고 있는 거. 처음에는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설명? 예를 들어서. 내 남자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는지 과거에 대한 탐색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든 살아온 시절에 대한 얘기든. 그래서 그거랑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초반에. 근데 그거를 할 때 본인이 네.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관계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수플님도 얘기해볼까요? 수플님 상담에서 뭐 하고 있고, 방향이 뭐라고 어, 얘기할 수 있을지. 요즘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건, 그, 이제, 제가 이제 상담에서 많이, 아,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나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기엔 좀 범위가 좁고, 뭐랄까, 어, 타자? 음, 타자에게서 오는 이제 불편감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음, 상담이란 것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구조화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전하고 있는 정보라던가 논리들, 어,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나의 불편감이나, 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논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을 그냥 어떤 인지적인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논리의 복합체는, 가장 복합체는 이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가 발전해서 감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논리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먼저 좀 드러나고, 그리고 뭐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야 이제 뭐 아까 뭐 흥님도 얘기해주고 동구님도 얘기해준 대로 이제 관계나 아니면 이제 상담자도 상대편이 드러내는 감정에 관해서 설득을 하려면 감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던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구조화를 다시 해주는 것. 저는 좀 요즘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정을 일단은 내담자가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거에 네, 대해서 상담자가 감정적인 논리로 대응을 해서 내담자가 구조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 타자에 대한 불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네, 논리를 만드는 거. 네. 대박. 뭐 내가 대박이야, 수풀이 대박이야. 루다심님이요. 정리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네. 수풀이는 한 10년 있으면은 다 알아듣게 돼.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작업을 하면서 또 저는 이제 어쨌든 수풀님이랑도 같이 집단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뭐 흥님이랑 또 지금은 달님이랑 동무님이랑 하고, 또 제가 하는 걸 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크게 좀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어, 뭐 경험하게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갈등을 유발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갈등을 직접 우리가 겪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좀 우리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들 글을 읽어봐도 내가 좀 다르게 보게 됐다, 음. 다르게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은 한편으로는 좀 인지치료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인지적으로 해석을 뭔가 해줘서 내담자한테 그 논리를 갖게 하는 그게 아까 흥님이 얘기했듯이 관계에 기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우리의 어떤 이론의 방향을 고통 중심 관계 치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통 중심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고, 또 상담에서도 그거를 재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관계에 기반해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크게 우리가 경험시키고 해석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반으로 좀 우리가 하나씩 좀 틀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요거 한번 같이 좀 더 얘기할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음, 드는 생각이, 어,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감정이나 관계나 논리가 사실은 동의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나를 중심으로 타자를 전제한 감정이에요. 대부분은. 그게 뭐 자연물이 됐든 아니면 인간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상황 파악에 의한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맥락을 보자면 그게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가져오면 이게 감정이 되는 것인데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동의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관점으로도 좀 상담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다시 해줘. 관계와 감정이 관계와 동의어다. 감정과 감정이. 논리는 논리. 사실 동의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분절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분절을 가장 함축적으로 하는 게 감정인 거고, 그래서 맥락을 생각하는 건 관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가져오면 감정인 거고, 그거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쪼개보자면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인식하는 측면에서만 아, 이건 관계고, 이건 감정이고, 아, 이건 논리야. 이렇게만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건 동의어다. 저는 요즘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관계하는 대상하고도 만약에 제가 어떤 집단에서도 너무 힘든 대상이 있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이런 걸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진짜 분노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그런 거에 도움이 실제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느끼고 있는 그 대상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결국에는 그게 관계 속에서 진짜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게 그런 부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봐줬어요. 다음 주에 좀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일단은 이게 상담 이론이라고 하려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격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구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의 이론들을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도 좋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담자한테 우리가 이야기해 줄 때 그런 어떤 뭐 해석을 해줄 때 뭐에 대한 해석을 주로 해주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이런 사람이고 뭐 사람들은 보통 어떻고 뭐 이런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는지를 좀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의 구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쨌든 계속 지금 한 얘기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 자기와 그리고 대상, 이제 타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원래 삶에 대한. 그래서 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을 좀 가정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지를 좀 가지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한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상담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경험시키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흥님, 달님, 동구님은 제가 다시 3명씩 분배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우리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내담자 경험 자료는 그냥 본인이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애매한 것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